이해찬 전 국무총리님 들어오고 계십니다. 들어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쪽으로 오시면. 대학교 최영화 교수입니다. 고려인 한인 이주 160주년을 기념해서 광주 학술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화두인 고려인은 1863년부터 2024년 지금까지 160여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그 긴 여정 속에서 오늘 여기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고려인 한인 160주년 기념 광주 학술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고려인 선조들을 기리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포럼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포럼을 주최하는 꿈을 이루는 행복한 대학 호남대학교 박상철 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내기빈 여러분, 그리고 연구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려인 한인 이주 16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 포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서 저는 고려인 동포들의 숭고한 역사와 그 역사를 연구해 오신 여러분들의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160년 전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며 불굴의 의지로 역사를 써내려간 고려인 동포들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연구와 학문적 탐구 덕분에 우리는 이 소중한 역사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기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체인 대한민국 고려인 한인을 품고 말하자는 고려인 동포들이 대한민국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성장해 왔는지, 그리고 그들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는지를 탐구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려인 동포들의 역사적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그들의 삶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재조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남대학교는 오랜 시간 동안 고려인 동포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2년 전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을 방문하여 고려인 동포들을 직접 만나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경험한 따뜻한 환대와 강한 공동체 정신이 저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으며 우리 대학과 고려인 사회가 특별한 인연을 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또 한 번 고려 동포들과 만났고 그곳에서 확인한 민족 정신,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은 앞으로 상호협력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해 이곳 호남대학교에서 개최된 세계 고려인 대회는 고려인 동포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서로에게 한 걸음 다가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잊지 말자고 다짐하였습니다. 손을 모았습니다. 호남대학교는 앞으로도 연구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려인 동포들의 역사를 존중하고 그들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구는 고려인 동포 사회의 사회와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연결하고 앞으로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총리님께서도 저희 대학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총리님께서 직접 얘기를 해주셔서 오늘 굉장히 뜻깊은 특강을 좀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모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그리고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상철 총장님의 대회사였습니다. 다음은 고려인 한인 16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임채원 위원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말로 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감사 말씀을 하러 왔습니다. 우선에 감사를 드릴 분은 여기에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신 대비께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이해찬 국무총리님이 여기 오셨습니다. 이 고려인 150주년 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10년 전에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60주년 10년 만에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감사할 분은 호남대학교 박상철 총장님을 유시해서 또 관련된 분들이 여러 번 회의도 하고 여러 번 준비도 하고 그래서 빈도 없이 이렇게 준비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김광석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장 이 조선대학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 일을 성립을 시키려고 할 때 대단히 여러 가지로 어려웠었는데 김광석 교수가 나서서 같이 하자. 그래서 이 일이 성사됐고 그리고 호남대학이 주도적으로 이 역할을 해줘서 이렇게 일이 성사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영석 전 국회의원님 고맙습니다. 만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축사도 해주시고 인사말도 해주시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도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잘 마무리되고 잘 진행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가 여기 서울에서 오신 분들 고려인 한인
160주년 추진 위원들이 여기 몇 분 오셨습니다. 이분들은 작년 5월달부터 이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서울서까지 시간을 내주시죠. 이 일을 이렇게 응원해주고 또 같이 짐을 짊어져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거기 대표적인 사람이 킴 그러니까 세계 동포 연대 최상국 대표도 앉아 계십니다. 그 다음에가 고맙게 생각을 하신 분들은 저희 그 광주에서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 고여인 여러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줄기차게 생긴 것도 없는데 연구하고 또 여러 모임을 조직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부분이 앉아 있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그 심원영 박사하고 그다음에 박한규 교수님이 여기 오셨는데 오늘 그 학술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원칙을 오늘 정해주기로 해서 약간 틀리더라도 원칙을 정해주기로 해서 많은 것을 또 여러분들이 또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 모든 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160주년 이 기념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진행될 것인데 연해주 갈 때까지 진행될 것인데 많은 성원 또 응원도 해주시고 또 국민적 여론이 딱 잡힐 때까지 멈추지 마시고 정치적 사회적 이런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님께서 직접 오시기로 했었습니다만 여타 일정이 겹치셔서 영상으로 메시지 전해왔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장 강기정입니다. 고려인 한인 이주 16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 포럼이 우리 광주에서 열리게 되어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임채환 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원회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잘 아다시피 광주는 전국 최초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상담, 자녀 돌봄, 한국어 교육, 무료 진료소 운영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포용도시 광주는 앞으로도 고려인 마을에 4,700여 명의 고려인을 비롯하여 광주에 온 동포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지원해 가겠습니다. 오늘 학술 포럼을 활짝 열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함께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셨으니 이형석 전 국회의원님의 축사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고려인 한인 이주 160주년을 기념하는 광주학술 포럼에 함께하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늘 우리 저희동포 문제에 천천하게 오셨던 우리 임채환 교수님, 지금도 이렇게 꿋꿋하게 우리 저희동포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학술 포럼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울, 인천, 광주, 대구 이렇게 네 군데에서 열리는 것이죠. 네 군데에서 열리는데 광주에서 이렇게 학술 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홍남대 박상철 교수님, 또 조선대 기 교수님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또 많은 발제와 또 주의 발표를 해주시는 함께 노력해 주시는 교수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 기억이 아마 2002년이죠. 22년 전에 제가 광주시의회 의장을 할 때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연해주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해서 그때 중앙아시아에서 귀화하는 우리 고려인들을 위해서 우리 광주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5협력 교류협정을 맺은 기억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잘 좀 진행이 됐었으면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후에 있어서 잘 진행이 되지 않아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러한 학술 포럼들을 통해서 우리 이주의 역사, 문화 그리고 또 민족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런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
말씀드리냐면 요즘의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런 경향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어서 광복절도 한 마음으로 추지 못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런 포럼을 통해서 우리 동부의 평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또 이 주민의 역사를 다시 저희들이 새롭게 생각하는 그리고 또 같이 고민하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160년 학술 포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임채원 위원장께서도 약간의 거명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오신 대빈 몇 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광서 조선대 정치학과 교수님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기광서 교수님 소개하고 있는 조선대 국무과학연구소는 우리 화남대학교와 이번 학술 포럼의 공동 주최자이십니다. 지금 국내에는 10만여 명의 고려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대표하는 정영순 대학 고려인 대표장님 인천에서 달려와 주셨습니다. 오늘 27일에는 인천에서 대학 고려인 협회 주최로 고려인 2주 160주년 기념 마지막 포럼인 네 번째 포럼이 개최가 됩니다. 모두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전나 러시아 고등경제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전나 교수님은 독립운동가 집안의 고려인 역사학자이십니다. 한국의 많은 고학들에게 학문적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포럼에 특별히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이 세션의 좌장을 맡으셨죠. 고려인 독립운동사 연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신 박환 수원대 명예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환 교수님은 조후 그리고 부친에 이어서 3대째 역사학 연구를 해오시고 계십니다. 자제분까지 합하면 4대째 역사 연구의 등불을 밝히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명문 사학자 집안의 가장이시기도 합니다. 자, 오랫동안 동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활동해 오신 최상구 지구촌 동포연대 대표님 오셨습니다. 최 대표님은 고려인 2주 160주년 기념 추진위원회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 해주셨습니다. 대구에서도 오셨습니다. 김춘수 대구 가톨릭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님이십니다. 잠시 이석을 하실 것 같군요. 오늘 12일에 이번 광주 포럼에 이어서 대구 가톨릭대학교에서 고려인 2주 160주년 기념 세 번째 포럼이 개최됩니다. 역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전격인문학 연구단장을 맡고 계시는 선준식 교수님 모셨습니다. 선준식 교수님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제자분들과 함께 벌곡동 고려인 마을을 찾아와서 연구활동 그리고 다양한 결과물들을 내놓으시고 계십니다. 이채문 경북대학교 명예교수님 모셨습니다. 이채문 교수님은 오랫동안 고려인의 경제생활과 집단농장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신 분입니다. 오늘 특별히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 이영덕 여성가족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사무청에 갑자기 일이 좀 이렇게 겹치셔가지고 대신해서 광사무청 외국인 주임과장 송옥기 과장님 모셨습니다. 네, 제가 빠뜨린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모두한테 박수 치면서 다음은 기조강연이 있겠습니다. 기조강연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께서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해찬 총리께서는 고려인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고려인 2주 1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으셨고 그때 화려한 행사를 추진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오늘 이 행사를 끝내주시기 위해 시간 내서 아주 먼 길을 찾아와 주신 이해찬 전 총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 광주 학술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150주년 이 행사의 상임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10년 만에 이런 행사에 오랜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쓰신 글들을 보니까 이제는 상당히 역사가 축적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역사가 있으시는데 그냥 이주 역사에 그치지 않고 고려인의 한글 문화라든가 공연 예술이라든가 케이컬처와 차세대 고려인의 문화 육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적인 얘기 같지만 저는 19년도 당대표 시절에 모스크바에 고려인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한민족 교육을 하던 학교였는데 러시아 학생까지 받아들여 보편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보면서 고려인의 휘방과 역량이 많이 발전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소수민족이 그냥 자기들만을 위한 학교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고려인 러시아인들이 그 교육을 받으려고 찾아오는 것을 보고서 참 많이 변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고려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1년인가 그럴 겁니다. 월드컵 예선전이 있어서 우즈베키스탄을 갔는데 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원래는 월드컵 예선 축구 경기에 응원하러 갔었는데 간 김에 이제 거기 고려인들이 많이 살아서 집단 농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목화를 재배하는 농장인데 그때가 8월인가 그런데 새카만 얼굴의 애들이 분간이 안 돼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분간이 안 되고 러시아에서 소비에트에서 떨어져 나오니까 우즈베키스탄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되니까 무상교육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여름에 그걸 따다가 내는데 하루에 50kg를 따요. 50kg. 그러니까 2kg씩 25번을 따다 여기다 따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트럭에 갖다 심는 거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해야 겨우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광경을 보고서 제가 정치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 애들의 증조할아버지는 1860년에 연해주를 가고 할아버지는 스탈린한테 끌려가지고 중앙아시아에 오고 그래서 정착했는가 했는데 소비에트가 망해가지고 가는데 나라가 망하는데 가는 데마다 그러다 보니까 4세가 되니까 이제 그런 못 갔다는 노동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을 보고서 정치를 잘못하면 후손들이 저렇게 된다는 것은 그런 실감을 그때 참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 중에서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후세들이 잘못된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죠. 인근에 있는 필리핀도 그렇고 여러 나라가 이제 그렇습니다만 특히 우리하고 관계된
고려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도 대부분이 다 그렇게 됐어요. 또 하나 에피소드는 제가 총리할 적에 우크라이나를 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갔는데 만약 커피숍에 어떤 여성이 갑자기 나타나요. 그 잠깐 시간 좀 달라고. 근데 한국말은 좀 어눌한데 누구냐고 그랬더니 자기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고려인이라고. 왜 그러냐니까 무국적자인 그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우즈베키스탄에서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월경을 해서 우크라이나로 넘어와가지고 거기서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녀들이 이제 커가지고 학교에 가야 되는데 월경은 했고 우크라이나에 입경된 건 아니니까 무단 그냥 넘어온 거니까 국적이 없어요. 이 학생들이 국적이 없어가지고 걔들 국적을 좀 만드는 일을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그 못 갔다는 것만 해도 좀 다행이구나. 못 갔다는 애들 처지보다 더 나쁜 거예요. 이거는 아예 그 국적이 없으니까, 그래 학교를 못 가니까 이제 그 정치가 잘못되니까 이제 그런 데까지 확산되는구나 하는 걸 그때 좀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그날 저녁에 유시엔코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어요. 근데 법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외교적 사안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 국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혈통만 다 똑같지. 외교적으로 접근할 수도 없고 달리 접근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른 유스텐코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풀어내가지고 내가 오늘 낮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좀 인도적인 차원에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나 좋다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그 대통령도 자기도 그거에 동의한다. 자기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러고서 이제 그 숫자가 적지가 않아요. 그 학생들 숫자가. 그때 제가 듣기로는 학생 숫자만 한 8,000명? 그리고 전체 우크라이나에 와 있는 조선족은 한 2만 명.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맞아요. 무국적자들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그 후에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찾아왔어요. 유세코 대통령이 검토해보라고 지시를 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에 몇 달 후에 오시는데 그때 와서 우리 대통령한테 입장을 표명할 것 같은데 원조를 좀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제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원조를 좀 해. 그 외교 사안도 아니고 우리 동포 사안도 아니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원조를 좀 해주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때 우크라이나에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10배나 많은 금액을 원조를 해줬어요. 그걸로 이제 아이들 공부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기숙사도 좀 짓고 그렇게 하고 다른 사용하기도 하라고 그걸 시작을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그 정치가 그 제대로 되는 데가 아니라서 얼마 안 가서 그 정권이 몰락을 했어요. 몰락하니까 그 프로젝트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돈을 딴 사람들이 빼먹기 시작하고 이제.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조금 하다가 중단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단이니까 우리가 준 것도 못 써요. 그냥 목적으로 정해준 거니까.
그래가지고 아깝게 그 프로젝트가 끊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관심을 갖다가 보니까 10년 전에 상임위원장도 맡고 오늘 이 축사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고려인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일본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도 많지만 중국에서도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핍박을 많이 받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정착이 됐죠. 그러다가 지금 한국에 많이 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한 10만 안산이 아니고 우즈베키스탄 이런 쪽 그렇게 해서 한 10만 정도가 와 있는데 실제로 제가 보기엔 고려인들은 어디 가서도 잘 이겨내요. 그게 사막에서 물통 차고 나온다는 소리가 있어요. 이겨내는 능력이 참 대단합니다. 제가 봐도 이만큼 강의하고 지혜롭고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제 나쁘니까 러시아하고 한국 관계도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적대적이진 않지만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려인들이 더 훨씬 러시아하고 왕래를 자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점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분단 상태가 고정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분단됐던 걸 김대중 대통령 때 풀기 시작해가지고 지난 20년 동안 중에서 한 5년 동안 풀어보냈었죠. 결국은 남북 관계가 풀려야 러시아하고 한국 관계를 풀어주고 그래야 고려인들이 교류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여러분들 이런 좋은 행사에 뜻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주신 이해찬 총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바로 이어서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을 좀 세트 좀 정리해 주시고요. 촬영 연출은 우리 대학교 홍보실 이종상 감독이 진행을 합니다. 있어야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먹던 거.
자, 연구자 여러분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사진 촬영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라가 주십시오. 현수만 좀만 내려주세요. 다 같이 기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프로젝트를 꺼주세요. 블랙아웃. 현수만 좀 더 내려주셔도 돼요. 네, 좋습니다. 좀 이쪽으로 좀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됐습니다.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표정 한번 해주세요. 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찍겠습니다. 네, 됐습니다.